그 하루는 이미 시작부터 망가진 겁니다. 하루 종일 발걸음이 무겁고, 웃고 싶을 때도 얼굴이 굳어지고, 가족과 함께 걷고 싶을 때도 조금만 쉬자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죠. 58세. 김남식 씨. 한때는 동네 마라톤 대회에서 늘 상위권에 들던 분이었어요. 아침 공기를 가르며 뛰는 그 기분. 아내와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은 또 얼마나 아플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파스도 붙여봤고, 물리치료도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아침 첫 발걸음은 여전히 지옥이었죠. 김남식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담긴 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85세, 30년 넘게 발과 허리, 척추를 진찰해온 의사예요. 지금까지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발바닥 한 뼘에서 시작된 고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다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발바닥 통증은 약이 아니라 이해로 낫는다는 걸. 오늘 저는 약 이야기도 수술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단 600원짜리 테이프 하나와 하루 30초의 손길만으로 여러분의 발을, 그리고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발이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발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발은 단순한 지탱 도구가 아니에요. 인생의 첫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진짜 동반자죠.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내려설 때, 저녁에 가족과 함께 동네를 산책할 때, 심지어 꿈속에서도 발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가, 아니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걷고 싶은 길도 멀게 느껴지니까요. 발을 떠받치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중을 지탱하는 건 세 지점뿐이에요. 뒤꿈치, 발의 중간 부분, 그리고 발가락 끝. 이 세 점이 균형을 이루며 서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걷고 뛰고 웃을 수 있죠. 그 중심에 족저근막이라는 얇은 띠가 있어요. 마치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서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아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띠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발에 무리가 가면 이 띠가 조금씩 탄력을 잃고 미세하게 찢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고무줄 하나로 이걸 설명하곤 해요. 고무줄을 살짝 당겨서 아치 모양을 만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발의 모습이에요. 고무줄이 탄탄하면 발이 쿵 디딜 때마다 충격을 잘 받아내죠. 그런데 이 고무줄을 너무 자주 당기거나 무거운 짐을 계속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늘어지고 결국 미세한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이 줄이 탄력을 잃고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찢어짐이 쌓이다 보면 족저근막염이라는 이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그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밤새 발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발끝이 살짝 아래로 향하죠. 그때 찢어진 근막이 어설프게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인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발을 디디는 순간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종이를 찢는 소리를 재현해보면 환자분들이 맞아요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죠. 어떤 날은 조금 덜 아프고 어떤 날은 정말 걷기조차 힘들죠. 그 차이는 하룻밤 동안 얼마나 잘 회복되었는지에 달려 있어요. 몸이 최선을 다해 붙이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찢기니까 통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통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도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 쿠션이 없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분들,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발에 부담을 주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긴장되는 분들까지, 특히 체중이 1kg 늘면 발에는 4kg의 압력이 더 실린다고 해요. 봐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불에 댄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신발 하나, 체중 3kg로 하루 10분의 스트레칭 부족,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62세 이정숙 씨를 기억해요. 시장에서 10시간씩 서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발에 체중을 실으며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발이 아파서 장사 접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제일 그리웠어요. 이정숙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이 아파서 걷기 싫은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걷지 못하는 게 제일 마음 아팠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어요. 발이 아프면 단순히 걷기 힘든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까지 빼앗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발은 몸의 거울이에요. 발이 아프면 인생도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고통의 시작을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발이 왜 아픈지,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어떻게 발을 망가뜨리는지, 이 모든 걸 알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셈이에요. 이제부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발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600원짜리 테이프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색 종이 테이프. 그게 전부예요. 이 작은 테이프가 어떻게 아침의 지옥 같은 통증을 바꿔놓는지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처음 들으면 고작 테이프로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30년 진료 경험 속에서 수천 명의 발을 만지며 확인한 건 가장 단순한 방법이 때론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먼저 왜 밤에 발이 오그라드는 게 문제인지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잠을 자는 동안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해요. 그 상태에서 찢어진 족저근막이 서로 어설프게 붙기 시작하죠. 그러다 아침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붙었던 부분이 다시 찢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몸은 회복할 틈도 없이 지쳐가기만 해요. 여기서 테이프가 등장하는 거예요. 테이프는 발끝을 살짝 열어둔 상태로 고정해줘요. 밤새 발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근막이 자연스럽게 펴진 채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해 찢어진 고무줄이 밤에 구겨지지 않도록 살짝 당겨서 고정해주는 원리예요. 그러면 몸의 회복세포들이 어설프게 붙이는 대신 제대로 천천히 콜라겐을 재생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치유의 핵심이에요. 몸은 원래 스스로 낫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테이프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간단한 도구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발에 테이프를 감아드릴 때 항상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먼저 발가락을 3바퀴 감아주세요. 너무 세게 감지 말고 편안하게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요. 발가락이 테이프에 살짝 고정되면 그 다음 테이프를 정강이 쪽으로 살짝 당겨요. 발끝이 살짝 위로 향하도록. 자연스러운 아치가 유지될 정도로만 당기면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조금 불편할 정도로가 아니라 편안하게 유지될 정도로가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종아리 아래쪽에 이 3바퀴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발이 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처음 해보는 분들은 이게 과연 될까 하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30년 전 한 할머니 환자분이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하시며 테이프를 받아들였던 게 생각나네요. 그분은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하시느라 발이 망가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방법의 힘을 확신하게 됐어요. 처음 3일은 어색해서 테이프가 풀리거나 잠을 자다 보면 어디론가 날아가 있기도 해요. 원장님, 테이프가 베개 밑에 있네요 하시며 웃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땐 괜찮아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이 어색함이 중요한 신호예요.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몸이 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지면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설 때 아, 오늘은 괜찮네 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 순간 환자분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선생님, 이게 진짜 기적이네요. 그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저는 또 한 번 이 단순한 방법의 힘을 확인하곤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돼요. 밤새 근막이 펴진 상태로 유지되면 콜라겐 재생이 훨씬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작은 연구에서도 2주간 테이핑을 지속한 분들의 통증이 평균 5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아침 첫걸음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그 느낌이에요. 테이프 하나로 비싼 치료나 약 없이도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 회복을 돕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이제 이 원리를 아셨으니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어떻게 다시 가벼워졌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테이프의 원리를 아셨으니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숫자나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어떻게 다시 가벼워졌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은 제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는 기적들이에요.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상이,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이 돌아온 순간들이죠. 먼저 김남식 씨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58세, 한때 동네 마라토너였던 분,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요. 오늘은 또 얼마나 아플까? 그 말씀 속에 담긴 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잃어가는 두려움이었어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서는 순간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 걷는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 됐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여보, 같이 나가자 하면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테이프를 처음 들였을 때 김남식 씨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이게 진짜 될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일주일만 해보세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2주 뒤 김남식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이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자신 있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첫날은 테이프 찾느라 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개 밑에 있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또 날아갔네 하면서 웃었죠. 그 말 속에 담긴 유쾌함이 이미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5일째 되는 아침 침대에서 내려섰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었어요. 김남식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여보, 걷는 거 봐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아침 우리 부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날의 산책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부부의 시간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죠. 김남식 씨는 이제 매일 아침 테이프를 감는 걸 아내와의 약속이라고 부르신대요. 이 테이프가 우리 부부의 달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만금보다 소중했어요. 또 다른 분, 65세 박영희 씨. 은퇴 후 손주 돌보러 매일 2시간씩 걷던 분이었어요. 시장도 보고 공원도 가고 손주 손잡고 뛰어놀던 그 시간이 인생의 낙이었는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손주 손잡고 공원 가는 게 꿈이 됐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같이 뛰자 하면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었어요. 할머니가 못 뛰니까. 손주가 혼자 뛰는 거 보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박영희 씨는 테이프를 시작한 지 10일째. 제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공원에서 손주와 손잡고 천천히. 하지만 웃으며 걷는 모습. 캡션은 간단했어요.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손주랑 뛰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지면서 손주의 웃음도 더 커졌거든요. 박영희 씨는 이제 매일 아침 테이프를 감으며 손주 사진을 보며 웃으신대요. 선생님, 이 테이프 덕분에 손주가 할머니 최고 해줬어요. 그 말 속에 담긴 기쁨이 이 방법에 진짜 힘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63세 최민수 씨도 잊을 수 없어요. 택시기사로 30년 넘게 일하신 분.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다 보니 발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차에서 내릴 때마다 발이 찢어질 것 같아요. 손님 기다리게 할까봐 무서워요. 테이프를 시작한 지 3일째. 최민수 씨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 차에 타는 게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는 택시키를 흔들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님 태우고 내릴 때 발이 아니라 손님 얼굴 먼저 보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 돌아온 거예요. 김남식 씨의 아침 산책, 박영희 씨의 손주와의 뛰어놀이, 최민수 씨의 자신감. 이 모든 게 600원 테이프에서 시작됐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돼요. 2022년 소규모 연구에서 2주간 테이핑을 한 분들의 통증이 58% 감소했고 콜라겐 재생 속도는 평균 40% 증가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의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 600원으로 약은 못 사지만
희망은 살 수 있습니다. 이 테이프는 단순한 의료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되찾아주는 열쇠예요. 오늘 밤 여러분도 이 열쇠를 쥐어보세요. 내일 아침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기적을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지 조금 후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테이프가 밤새 발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낮에는 우리가 직접 손길을 더해주는 게 필요해요. 바로 30초 마사지예요. 이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심지어 TV를 보며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마사지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족저근막은 하루 종일 우리 체중을 받치느라 지쳐 있어요. 걸을 때마다, 서 있을 때마다, 심지어 앉아 있을 때도 발은 미세하게 움직이며 균형을 잡아주죠. 그런데 통증이 시작되면 근막 주변에 염증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 염증은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혈류를 막고 근막을 더 뻣뻣하게 만들어요. 혈류가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회복도 느려지죠. 그래서 통증이 반복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사지는 바로 이 덤 막힌 혈류를 뚫어주는 열쇠예요. 30초만 손으로 발바닥을 쓸어주면 쌓인 염증을 위로 쓸어 올리며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줘요. 쉽게 말해 발바닥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근막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살짝 따끔할 수 있지만 10초만 지나면 따뜻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혈류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마사지를 권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발은 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발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져요. 한 분은 선생님,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발바닥 한 뼘에서 시작된 작은 손길이 결국 온몸의 안녕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마사지가 특히 필요한 순간은 바로 통증이 갑자기 심해질 때예요. 예를 들어 장을 보고 돌아와서 발이 무거울 때,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와서 발이 욱신거릴 때, 혹은 아침에 테이프를 풀고 나서 살짝 뻐근할 때, 그때 30초만 투자하면 즉각적인 완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치료예요. 또 하나, 마사지는 예방에도 좋아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하루에 한 번씩 습관처럼 해주면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몸은 기억하거든요. 아, 이 손길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챙겨주다 보면 발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통증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선생님, 발이 살아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 밥을 해주러 가시는데 예전엔 발이 아파서 오늘은 좀 쉬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마사지를 시작한 후 이제 손주 밥 하러 가는 게 즐거워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 속에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마사지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답하는 대화예요. 발이 조금만 만져줘 라고 말할 때 30초만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손길이 염증을 쓸어 올리고 혈류를 열어주고 결국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아셨으니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손에 있는 볼펜 하나면 충분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마사지가 왜 필요한지 아셨으니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볼펜 하나, 면 충분해요. 집에 있는 아무 볼펜이나 끝이 둥근 펜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마사지봉이나 유리병을 사용해도 좋아요. 앉아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따라 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안내할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아요. 이제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살짝 뒤로 젖혀주세요. 발바닥이 활짝 펴지도록 자연스럽게 아치가 드러나게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족저근막 전체가 노출되어 마사지가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세게 젖히지 말고 여기까지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볼펜 끝을 발바닥에 대고 천천히 밀어주세요. 시작은 뒤꿈치부터예요. 뒤꿈치 중앙에서 시작해서 발끝 방향으로 1초에 1cm 정도 속도로 밀어요. 마치 부드러운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기분으로요. 한번 밀 때 살짝 압력을 주되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처음엔 따끔할 수 있지만 그건 염증이 움직이는 신호예요. 3, 5회 반복 해주시면 돼요. 만약 피부가 예민하시면 로션이나 오일을 살짝 발라주세요. 마찰이 줄어들어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걸 보여드릴 때 환자분들이 따뜻해져요 하시며 놀라세요. 20초쯤 지나면 따뜻한 기운 이 발바닥 전체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혈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막혔던 길이 뚫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다시 근막에 스며드는 거죠. 이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내 발이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올 거예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해주셔도 좋아요. 아침엔 테이프를 풀고 나서 저녁엔 하루 피로를 풀어주며요. 꾸준히 하시면 재발률이 7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편안함이에요. 한 분은 선생님, 마사지 끝나고 발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 속에 담긴 기쁨이 이 방법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추가로 TV 볼 때 테니스공을 발바닥에 두고 굴려보세요. 앉아서 드라마 보시며 자연스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공이 발바닥을 누르며 염증을 풀어주고 혈류를 자극해주죠. 또 하나, 앱솜 솔트 족욕도 추천해요.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줌 넣고 10분만 담가주세요. 주 3회 정도. 근육이 이완되고 염증이 빠르게 빠져나가요. 족욕 후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68세 한 분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선생님, 발이 노래 부르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매일 저녁 테니스공 굴리며 손주랑 통화하시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라는 손주 말에 눈물 나셨대요. 그 눈물이 작은 손길의 힘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루 30초 당신이 몸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입니다. 이 손길이 발바닥을 넘어 온몸에 따뜻함을 전해줄 거예요. 이제 이 마사지와 테이프를 함께 쓰면 어떤 변화가 올지 전문적인 치료와 평생 습관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발이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테이프와 마사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셨는데도 여전히 발이 불편하다면 그건 몸이 조금 더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30년 진료를 하며 깨달은 건 몸은 언제나 솔직하다는 거예요.
통증이 말해주는 걸 귀 기울여 들으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할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발을, 그리고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먼저, 2주 이상 호전이 없을 때예요. 테이프를 밤마다 꼼꼼히 감고 마사지도 하루 2번 빠지지 않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아침 첫걸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그건 단순한 족저근막염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1세 정미경 씨는 선생님, 테이프도 해보고 마사지도 해봤는데 왜 아직도 아파요 하시며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근막뿐 아니라 발뒤꿈치 뼈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어요. 집에서 관리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몸은 더 세심한 손길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2주는 몸이 스스로 낫는 데 주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넘기면 통증이 만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2번째 신호는 발뒤꿈치에 뼈가 돌출된 느낌. 이 들 때예요. 발바닥을 만져보면 뒤꿈치 중앙에 작은 돌멩이 같은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신발을 신을 때 그 부분이 눌려 아프다면 주의하세요. 이건 발뒤꿈치 뼈돌기, 이른바 뼈가 시일 가능성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명확히 보이는데 이 돌기는 근막을 계속 자극해서 염증을 키우거든요. 67세 김철수 아저씨는 선생님, 발뒤꿈치에 뭐가 박힌 것 같아요 하시며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보니 작은 뼈돌기가 근막을 찌르고 있었어요. 테이프와 마사지로 염증은 줄었지만 돌기가 남아있어서 완전히 낫지 않았던 거죠. 이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신호예요. 3번째, 걷기조차 불가능한 통증. 이 찾아올 때예요. 발을 디디는 순간 소리가 저절로 나고 한 발로 깽깽거리며 걸어야 한다면 그건 응급 신호예요. 근막이 심하게 파열되었거나 주변 조직에 염증이 퍼졌을 수 있어요. 59세 박순자 씨는 선생님, 어제까진 걸을만 했는데 오늘은 발을 못 디뎌요 하시며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근막이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었고 염증이 발목까지 번진 상태였어요. 이건 집에서 관리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체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다른 부위까지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이 3가지 신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예요. 테이프와 마사지는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때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발을 만지며 배운 건 조기 발견이 가장 강력한 치료라는 거예요. 정미경 씨는 제때 병원을 찾아 뼈 균열을 치료하고 이제 다시 동네 친구들과 아침 산책을 하신대요. 선생님, 발이 아파서 걱정했는데 제때 와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몸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통증이 말해주는 걸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거나 뼈돌기가 느껴지거나 걷기조차 힘들다면 그건 나를 도와줘라는 몸의 속삭임이에요. 병원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안전한 피난처예요. 이제 이 신호를 아셨으니 전문적인 치료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발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한 걸음 더 함께해요. 병원에 가야 할 신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전문 치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테이프와 마사지로 이미 많은 걸 해내셨지만 때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의 발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마지막 한 걸음이에요. 3단계 치료와 평생 지킬 수 있는 습관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정 깔창부터예요. 발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평발이신 분, 발이 안쪽으로 꺾이는 분, 아치가 높은 분, 이 차이를 무시하면 통증이 반복돼요. 교정 깔창은 발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해줘요. 뒤꿈치에 쏠리던 압력을 발 전체로 나눠주니까 근막이 쉬는 시간을 갖게 되죠. 62세 이정숙 씨는 시장 장사로 발이 망가졌는데 맞춤 깔창을 신은 후 선생님, 발이 땅을 딛는 게 아니라 안기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깔창은 맞춤 제작이 필수예요. 기성품은 임시 방편일 뿐. 발 모양에 딱 맞는 깔창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요. 다음은 프레피 주사. 예요. PRP는 여러분의 피에서 추출한 혈소판 농축액이에요. 이걸 발바닥에 주사하면 세포 재생이 빨라져요. 찢어진 근막이 스스로 낫는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59세 박순자 씨는 근막 파열로 걷기조차 힘들었는데 PRP 주사 2회 후 선생님, 발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보통 1, 2회로 충분해요.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치료라.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빨라요. 마지막으로 최충격파 치료. 예요. 작은 충격파를 발바닥에 보내 조직을 자극하면 혈류가 늘고 회복이 촉진돼요. 67세 김철수 아저씨는 뼈 돌기로 고생했는데 충격파 치료 후 선생님, 발이 진동하듯 살아났어요 라고 하셨어요. 치료 중 살짝 아플 수 있어서 마취크림을 발라드려요. 3, 5회면 대부분 효과를 보시고 만성 통증도 많이 좋아져요. 이 치료들은 집 관리와 함께하면 시너지월을 내요. 깔창으로 하중을 줄이고 PRP로 재생을 돕고 충격파로 마무리하면 발은 완전히 새로워져요. 하지만 치료만큼 중요한 건 평생 발 건강 5개명이에요. 첫째, 체중 3kg 감량. 만 해도 발 압력이 12kg 줄어요. 둘째, 쿠션 좋고 아치 서포트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셋째,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루 2회 30초씩 해주세요. 넷째, 콜라겐과 비타민 C를 챙겨 드세요. 다섯째, 딱딱한 바닥은 피하세요. 제10세 한 분은 이 다 5개명을 지킨 후 선생님, 발이 내 인생의 뿌리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발은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의 발이 튼튼해지면 인생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마무리하며 함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김남식 씨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침 공원에서 아내와 손잡고 천천히 걷는 그 모습. 발걸음이 가볍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선생님, 통증이 사라지니까 부부 대화도 웃음도 다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8세, 한때 마라토너였던 그가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 그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인생의 한 조각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곧 그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당신의 발걸음이 다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배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밤에는 600원 테이프로 발을 지키고 낮에는 30초 마사지로 피로를 풀어주세요. 아침 첫걸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2주를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고 평생 지킬 5개명을 마음에 새기세요. 체중 3kg만 줄여도 발에 12kg의 짐이 덜어지고 쿠션 좋은 신발과 종아리 스트레칭, 콜라겐과 비타민C,
딱딱한 바닥 피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발은 평생 튼튼해져요. 오늘 밤 편의점에서 테이프 하나만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내려설 때, 오늘은 괜찮네 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생님, 저도 걸었어요 라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예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지만 여러분의 첫걸음이 됩니다. 매주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줄 작은 비밀을 전해드릴게요. 새벽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고 한 분이 천천히 창가로 걸어갑니다. 발끝에 빛이 닿는 순간 치유가 시작돼요. 발이 아프면 인생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죠.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오늘부터 다시 걸어보세요. 고맙습니다.